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8월 13일 시사너구리 시작합니다. 예. 오늘 시사너구리 6번째인데요. 메구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막 저 혼자 하려고 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아직도 안 하셨으면 얼른 좀. 저희가 20만 돌파하고 더딥니다, 지금. 예. 1000명 넘는데 오래 걸렸어요. 예.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저희 메구리님이 옛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대환영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19일 시사 너구리 30분 끝나고 너구리 초대석에 누구 나오시죠? 조국 대표 나오십니다. 예. 조국 대표님이 저희 그 총선 기간 중에 나오셨었죠. 그쵸. 그때 나와서 처음으로 3년은 너무 길다. 네, 이런 네, 얘기도 네, 하고 맞아요. 건배사로. 네, 굉장히 따끈따끈할 때 3년은 너무 길다를 여기 메디치 유튜브에 나와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1회 전당대회도 거기도 끝났어요. 예, 그래서 하실 말씀도 또 되게 새로우실 것 같아요. 많으시죠?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이제 대학 교수 뭐 하던 사람인데 정치인으로 이제 성장해가는 성장 2기 이야기를 좀 주로 해볼까 합니다. 얼마나 하실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스러울 거예요. 네. 속으로는. 예.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네, 네. 자, 뉴스 전에 어제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한 설문 결과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저희가 DJ 사전 매각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쭸어요. 그랬는데 저는 좀 의외였어요. 810명 시청자가 투표하셨는데 민주당 책임이 55%, 국가가 회수해야 한다 32%. 저는 솔직히 조금 이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에 대한 예. 어떤 불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박지원 전 실장도 얘기했지만 우리부터 좀 뭘 내야 된다. 그쵸. 이런 그 자강의 마음. 그래서 이제 당이 좀 해달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요거를 네. 잘 어떻게 예.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심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인심을 잃을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이 갑니다. 예, 그럼요. 예. 그 박지원 식탁이 내일이니까 우리 메구리님 예. 내일 좀 풀어주시고요. 예. 왜 현직 의원을 전 실장으로 부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직책으로 제일 높은 건 네. 부총리급 국가정보원장을 했지만 박지원 하면 DJ와의 관계 속에서 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해서 실장으로 부르죠. 입에 붙었어요. 예. 네. 자, 지금 채팅창에도 이미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뉴스 보면서 딱 밀정 나왔을 때 저는 사실은 만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예. 이건 만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너무 기가 막힌 뉴스가 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8.15 경축행사를 취소했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 예. 사퇴는 없다. 독립기념관장은 나의 숙명이다. 정말 이제는 만행에 이어서 만어까지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념식 하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굳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뭐 당연히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가라, 고다, 양보는 없다, 김영석 계속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방침을 정했을 거고요. 드디어 이제 네. 광복절 행사를 두 군데서 치르는, 그러니까 행정부와 여당이 참석하는 행사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국회 다수당과 광복회 기타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오늘도 이제 저녁에 야권의 7개 예. 정당의 이제 원내대표들이 회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결론을 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광복절을 놓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있는 이 현실. 네. 일찍이 박정희도 전두환도 노태우도 못한 일. 그러니까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현 정부에 대해서 참 걱정과 참. 아니 진짜 놀라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마 어제 저희가 예.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지사 사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거 가지고 네네. 다음번 여론조사하면 한동훈이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독자성을 보였으니까. 예. 자, 광복절 행사 두 개로 쪼개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내려가죠. 아무래도. 폭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도 오늘 내일 아주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태도 전환 없이는 힘든 일이죠. 예. 한동훈 대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발언 없지요. 자기한테 표되는 일 아니니까. 나쁘다. 이게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인데. 예.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우리 예. 탁현민 전 직함이 저희한테는 저자입니다. 저자죠, 작가. 탁현민 예. 선생님께서 참 그냥 천천히 뭐라는 쓰셨는데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예. 읽으셨어요? 예, 봤습니다. 제가 좀 메모해 놨는데 네. 탁현민 작가 하면 또 이런 정부 중요한 행사에서 그쵸? 빼놓을 수 없는 이고 이 사람 행사 준비만 한 게 아니고 예. 각각의 의미를 살리는 사람인데 잠깐 소개하면 광복절은 국가기념식 중 유일한 경축식이다. 그러니까 네. 즐거운 날이라는 거죠. 즐거운 날인데 나는 국가기념식이 이렇게 할머니 팔순잔치나 때로는 할아버지 제사와 같다고 느껴왔다. 사이 나쁜 큰아빠나 작은 고모와도 그날 하루 정도는 서로를 참아낼 수 있는 날. 그렇게 서먹하게 마주 앉았다가 한바탕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잠시 화해할 수 있는 시간. 국가기념식에 여당, 야당, 진보와 보수, 아이와 어른이 함께 모이고 속으로는 못마땅해도 겉으로는 악수를 나누고 등 두드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미워도 결국 같은 땅 위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운명.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적었는데 지금 흘러가는 걸로 보면 우리 잘난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깨고 네. 따로따로 절반, 반쪽 기념식을 만들 것 같습니다. 참. 아니 그래서 아까 박정희도 전두환도 이렇게 예. 푸셨는데 여기 이분 글 마지막에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8.15 경축식이 제각각 열렸던 때는 신탁통치 찬반 시기밖에 없었다. 저는 이게 정말 명징한 거잖아요. 팩트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을 뭘 갖고 있든 저희가 하나로 모여서 이 행사를 치렀던 것만큼은 이날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인데 도대체 왜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예. 너무 궁금해요. 탁현민 작가가 의외로 국사에 밝아요. 네. 신탁통치 기간, 예. 신탁 반탁 이때 말고는 다 한 군데 모여서 경축식을 8.15 경축식을 치렀다고 했는데 대통령 주변에 예. 누군가가 정말로 친일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역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네.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들 얘기를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네네. 구체적으로 정말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좀 이런 친일적인 지난번에 뭐 김병주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그 한미일 동맹 네네. 자꾸 미국에 묻어서 일본과 동맹하게 만드는 이 정부의 그 흐름이 있거든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뭐 껴놓고 얘기하면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오지만 지금 대통령 외교안보실 1차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김태효 차장 지금 엊그제 이제 또 외교안보 파트가 온통 한 바퀴 바뀌었잖아요. 네. 또 이 얘기 나오니까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외교안보 실장 교체 포커스를 두는데 경호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나온 게 야마라고 생각해요. 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야마. 하겠습니다. 예, 핵심. 네. 키 컨셉. 네. 어쨌든 이 김태효 외교안보실 1차장이 네네. 검색해 보시면 다 압니다. 뭐 제가 구태여 얘기 안 해도 돼요. 친일 내지 뉴라이트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고 네. 이분은
아파트가 5채인데 네.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도 19억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아크로비스타 얘기한 이유는 그곳.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해서 지금 중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역사 문제 심각성을 모르는 무지한 게 아니라 예. 저는 굉장히 짜여진 각본대로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그냥 예사롭지 않은 행보입니다. 국사학도시죠? 아,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제 배울 때만 해도요. 근대화 식민주는 이런 거 굉장히 속닥거리면서 얘기했지 이렇게까지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의 신분으로 가면 일본의 문화 안에 굉장히 저희가 조밀하게 보고 아름답고 본받을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그들과 그렇게 얘기를 아직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사과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꿀려요. 당했는데. 지금 가해자가 지금 큰소리치고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거를 앞장서는 세력이 있고요. 정파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학연적으로도 있습니다. 분명한 친일 세력이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게 아닌가. 한미동맹 강화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한일 관계 이런 식으로 양보해도 된 거다라고 좀 간과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넘어갔어요. 예. 아, 저는 저희 집 앞이 임시정부 예. 그 박물관이 있어서 예. 이번 광복절에 정말 한탄하실 분들 얼굴이 막 떠오르는데 사실 이종찬 우리 강복회장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밀정이란 단어까지 쓰면서 지금 정말 엄청 화가 나 계십니다. 용산에 밀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제 김태효를 제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애둘러서 하신 거죠. 그 밀정이라는 표현 정말 우리 씁니까?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거 영화나 알지. 도대체 밀정이 뭐야? 익숙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 누구야 무슨 감독이죠? 김지훈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더라고요. 아유, 인기였습니다.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아니, 봤죠.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목을 보니까 딱 100년 전 얘기예요. 이 영화 밀정호 원작이 그거거든요. 그 소설이 원작인데 1923 경성을 뒤흔든 사람들. 딱 100년 전이잖아요. 네네. 그 이종찬 광복회장 뭐 저도 잘 아는 분이고 국민의 정부에서 이제 국정원장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좀 경고를 자기 딴에는 가장 엄하게 내신 분 같아요. 근데 이 이종찬 광복회장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상징 같은 분이에요. 그쵸. 태어나기를 중국 상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시정부 있을 때. 그 할아버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이회영. 그 다음에 작은 할아버지는 그 우리나라 이제 초대 부통령 했던 이시영. 이분도 역시 독립운동했고, 그때 이제 1920년대에 그 전 가족이 가산을 팔아가지고 아마 지금 돈으로 한 2-3천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돈 다 잃을 때쯤에서 광복이 됐는데 1945년에 그 임정 요원들이 그 미군 뭐 프로펠러 비행기 같은 거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내리는 사진이 있어요. 그때 상해에서 출발할 때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앞에 있는 9살 먹은 소년이 바로 이종찬 원장입니다. 그 정도면 다 기억하는 나이잖아요. 다 알고 다 모든 걸 다 보고 있죠. 그럼요. 이분이 경기 인맥도 이제 포함되고 해서 우리나라의 상류층, 지식인층에 있으면서도 절대 친일이 아니고 독립운동 쪽에 서서 모든 걸 알고 있는 분이죠. 네. 근데 이분 입에서 밀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설명 별로 없이 자기 세대의 감각으로 가장 강한 표현을 쓰신 거죠. 밀정, 밀대.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가 적을 이롭게 하고 있다. 전 사실은 암살의 영화를 떠올렸어요.
밀정은 열린 결말이었는데요. 논란이 있는 역사적인 인물을 실제 팩트를 가지고 이제 저기 영화를 만든 거고, 암살은 나름 거기서 실제로 인과응보로 결과를 맺거든요. 암살 안 보셨나? 그러니까 그 밀정 암살 이런 얘기하면 다 흘러간 과거 얘기 같지만 지금 이종찬 독립광복회장은 용산에 밀정이 있다는 거고, 예. 암살도 불과 몇 달 전에 이재명 대표 암살 당할 뻔했잖아요. 네, 네. 이게 진짜 역사가 뒤로 가는 건지, 좋은 대통령을 하나 모시니까 여러 가지 과거 퇴행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우리 모두 국민의 한 명으로 화가 났는데, 이분들이 아주 짜여진 각본대로 제대로 가고 있다. 거기에는 사실은 이게 실제로 힘이 세력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좀 다른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안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광복절 행사 관련해서 일본의 전범이 만든 네. 사사카와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사카와 재단. 예. 이제 성이 이제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사람이 만들고, 현재 회장도 사사카와 요헤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자손이죠. 자손인데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2차 대전 후에 많이 벌어서 세계 각국의 친일적인 인사를 양성하는 그런 비공식 프로젝트를, 공식 비공식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지식인층에서 교수나 언론인이나 전현직 공무원들이나 일본 어떤 무슨 재단에서 돈 대줘가지고 아무 부담 없이 일본 어떤 도시에 가서 그냥 공짜로 그냥 살았다. 네. 약간의 생활비도 받고 치료비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아요. 이게 저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주변에 이게 다 사사카와 재단, 그러니까 일본의 공식 그 외부 기관, 우리나라 코리아 파운데이션 같은 예. 재팬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니폰 파운데이션 달리는 사사카와 재단, 사사카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돈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접촉면을 늘려서 네네. 친일적인 성향을 갖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저같이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사람한테는 가자고 안 해요. 제가 그 제안을 못 받아서 야구를 게 아니라 시골의 촌부에게는 이런 제안을 하지 않고, 그쵸. 우리나라에서 빅마우스 뭔가 리더들. 펜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제안을 해서 자꾸 그런 친일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네.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누가 이런 제안을 해오면 네. 왜 그러지? 1. 내가 잘나서. 2. 내가 이용 가치가 있어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1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위키백과만 들어가도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인지는 더 살펴봐야 되지만 큰 줄기에서는 이건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봤더니 최재천 의원실이 아예 어떤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최재천 의원이 강력한 반일주의자인데, 그래서 이런 10년 전에 조사도 하고 했는데, 변호사는 그 양반. 네. 요새 또 김한길 위원장으로 해서 현 정부가 연결이 돼서 말씀을 안 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요. 주변에서 또 미 국무성 초청으로 갔다 왔다. 예. 그런 것도 있고, 한국이 서울바닥에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그 스파이 공중전을 하는 도시라고 해요. 네. 중국도 공자학교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자관 일본 사람이나 일본 기관에서 이런 제안을 할 때는 이런 게 조금 더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좀 알고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일 하루 남았어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수습해서 행사 하나 치른다는 걸로 해결이 될 문제인가? 저는 오히려 민낯이 다 드러난 것 같아서 하여튼 봐야겠습니다. 어떤 지경으로 정리가 될까? 2024년 8.15 어떻게 보낼까? 영어식 표현으로는 probably, 유력하게 두 쪽 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참 잘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이거 갖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부족해요. 예.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야, 이것도 막판에 명심팔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곧 이제 6일 앞으로 이번 주 일요일이잖아요. 왔는데 대충 판이 정리가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 역시 모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댓글에 네. 그 코빌로이스 분이 저 재단 윤이 만든 거가? 라고 물어보셨는데 윤과 가까운 사람들은 저 재단으로 해서 일본을 갔다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탐사보도가 필요하네요. 아마 저 명단 다 공개될 거 아니에요? 예, PD 수첩이나 이런 데서 좀 움직여야 돼. 왜냐하면 명단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단은 다 사업보고서를 네, 각각 그 부처에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좀 탐사보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요. 네. 얘기하다 흥분해가지고 길을 잃었어. 어떤 걸 물어보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충 정리가 되고 저는 이렇게 소위 꼴찌들의 싸움 이게 더 재밌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좀 아예 판이 지금 마구마구 흔들리는 그러니까 안정권에 있던 전현희 의원인 6위로 내려가고 예. 갑자기 막 기자회견에서 서로 막 이제 오늘도 조금 이따 기자회견 한다고 하고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김민석 또 김병주 지금 어제 그 정봉주 후보가 명심팔이 역시 성격대로 민주당에다가 그냥 엄청난 폭탄 하나 던졌어요. 요새는 자기네 진영에 폭탄 던지는 게 유행인가요? 자, 그래서 판세 분석을 좀 한번 해봐 주셔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일단 김민석, 정봉주 이 두 사람에게 표가 지금보다 더 몰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압도적 지지가 떠오릅니다.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종합 지지율에서 뒤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 이제 정봉주 의원 아니죠. 후보가 폭탄을 던졌는데, 네. 저 사람 미워. 그런 사람은 그 대항마로 이제 김민석에게 표를 몰아주자. 혹시라도 김민석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니, 2위로 가면 안 되니까. 김민석 이꼬르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이면서 정봉주가 표를 몰면 네. 수석 최고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석 최고에 가까운 김민석에게 표를 몰아주자. 김민석 의원 표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김민석 의원도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회견하는 것이다. 아직 네. 회견 내용 못 봤어요. 예.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는 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부터 생각해 보면 굳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권리당원 투표율도 30%잖아요. 네. 10명 중에 3명 정도만 투표를 하잖아요. 이 중에서도 자기가 2등을 달리고 있는데 네. 잠자고 있는 70%. 이건 아무래도 친명 성향이 현재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좀 떨어지네.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을 깨워내면 네. 나에게 좀 더 표가 오지 않을까. 우리 정 의원은 1등 목표하고 계시는 거네. 1등을 목표로 하고 정 후보님. 정봉주 후보도 네. 뭐 이런 거죠. 현실과 이상을 다 감안해서. 네, 그러니까 네. 어제 명심팔이 이거는 하고 싶은 얘기를 확 지르면서 네. 성격대로 네. 또 계산도 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예. 하는 게 내가 미치지 않는다 표에서 그래서 질렀을 거고 더군다나 이제 그 대의원층 네. 또 ARS 이런 거 이제 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권리당원 덩어리에서의 투표만 있었는데 예. 이제 마지막에 그 대의원 단이 있고 또 ARS가 있는데 이것도 다 뭐 몇십 프로씩 차지하죠. 네. 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분들은 조금 더 그 이 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오래 보신 분들이에요. 예.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는 분들인데 이분들에서의 득표 운동까지를 감안해서 정봉주 후보가 지른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의도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통할 것 같다. 그랬을 때 김민석, 정봉주는 표가 더 올라가고 이게 이제 포인트 1. 네, 그래서 네. 과연 설마 정봉주가 1등을 탈환할까? 뭐 그까지는 저는 안 보는데 어쨌든 많이 근접할 것이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바로 따라가는 게 한준호, 김병주. 이분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자기 영역,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 같으면 언론. 뭐 김병주 의원 같으면 안보 분야에서 뭔가 보탤 수 있는 사람이다는 이미지. 예. 그다음에 원만한 처신. 네. 그다음에 두 사람 다 아주 그냥 선거운동에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3위 그룹. 예. 뭐 이 두 사람이 형성하고 제일 이제 포인트 2. 그래서 이제 전현희, 이현주, 민영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이 세 사람이 5등을 놓고 네, 네. 셋 중에 둘이 되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만 되고 둘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강선 의원이랑 같이 6, 7, 8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경쟁이 매우 치열하죠. 매우 치열하다. 그러니까 예. 표가 1, 2로 몰리면서 예. 남은 표를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니 이게 진짜 간당하다가는 산수 잘하시네. 그러니까 네. 지금 5등 경쟁이 더 치열한 게 1, 2등의 흡인력, 네, 득표 네. 흡인력이 더 세진 거예요. 지금 예. 정봉주 폭탄으로. 그러니 나머지 얼마 안 되는 거였는데 더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치열하게. 그래서 5등 되는 사람은 지금보다 그 득표율에서는 뒤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6등, 7등, 8등은 더 뒤지고. 예. 이게 이제 센 힘이 땡기는 가운데 자기 표를 지키는 힘이 이제 5등 누가 되냐는 거죠. 그럼 상황 이 정도면은 저희 이렇게 불구경하는 우리들은 또 내기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아이, 그렇게 다 우리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분들이 아니, 저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래도 궁금해요. 그래도 또. 자, 김문호. 잠깐 예, 또 예. 김문호로 분해서. 아이, 그 먼저 말씀하세요. 저요? 예, 예. 저도 발표요. 저도 발표는데 사실은 순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5명 안에 들 것 같은 예. 이거 그냥 찍는 겁니다. 예, 시청자 예. 여러분 저 미워하지 마세요. 예. 일단 호칭 빼고 김민석, 정봉주,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저도 거의 민희언니 비슷한데요. 죄송합니다. 강희언니 죄송합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일단 1등 김민석, 2등 정봉주. 네. 그러니까 큰 틀은 유지가 된다고 보고 예, 예. 저는 3등을 한준호 의원으로 봅니다. 전 전현희예요. 예, 예. 이분 난 막판에 이분 뒷심 발휘할 거라고.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좀 더 말씀드리고 예. 한준호 의원이 3등을 할 것이다. 네. 그리고 4등은 김병주. 김병주 예, 의원이. 예. 그리고 5등은 전현희, 이현주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봐야 돼요. 이건 저의 예측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적인 예측이고. 네. 그래도 저는 그냥 찍었어요. 기존의 흐름으로. 예. 저는 이제 메구리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를 넣어서 봤는데 네. 전현희 의원 얘기 좀 하자면 사실 좀 딱해요. 왜 딱하냐면 네. 이 양반이 친 이재명이긴 한데 찐 이재명으로까지는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네. 이 양반이 무슨 뭘 잘못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엊그제 요새 얘기되는 판사, 검사 탄핵안 못 들어간 것도 예.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앞에 하던 일이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통보를 못 받은 상태에서 요거는 우리 당의 우리 당, 민주당의 가장 강경파라고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 또 최민희 의원도 같이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지적인데, 그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전현희 의원이 친 이재명 정도에 머무르고 찐 이재명으로 안 되냐. 이건 예. 이 양반이 무슨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파색이 좀 없는 사람이고요. 비문이었어요. 비문재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남에서 당선되고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저 친문이다.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바뀌면서 친 이재명을 할 시간이 없어. 왜?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감사원이 그 권익위를 얼마나 많이 건드렸어요. 네. 여기에서 처절한 생존투쟁을 하는 사이에 네, 네. 당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의 이미지를 남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다가 임기 끝나고 이리 오니 저 사람은 윤석열과의 싸움에서도 살아남은 자 이미지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각별하다. 이 이미지는 많이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윤석열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자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강남에서 네.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한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표는 나오는데 찐 이재명 내지는 개혁의 딸들 이런 분들이 저 사람 우리 식구야라는 인식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죠. 이 부분은 경선 종료까지 한 2, 3일 남아 있는데 한번 그 권리당원들이나 대의원이나 그 일반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저는 제가 김병주 의원을 뭐 다른 분도 잘 모르지만 넣은 이유는 이분이 갖고 있는 국힘 앞에서 딱 섰을 때 안 꼴리는 별내게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호위무사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거는 이제 지지하는 마음인 거고 실제 최고위에서 여당과의 관계에서의 싸움을 할 때는 나의 전문성이 결국 당에 이로운 거고 이재명을 돕는 거란 말이야. 난 그런 판단들을 나는 할 수 있다고 그게 김병주 보는데. 의원의 이제 현 시점에서 매력 포인트인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김병주 의원이 최고위원단에 들어가면 예. 야당은 지도부에 별 넷이 있는 거고 네. 정부 여당에는 지금 그 김용현 경호처장 하다가 지금 국방부 장관 간 사람. 네. 그다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하다가 뭐 저기 안보실장으로 간 이 양반들이 다 별 셋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끝발에서 오히려 야당이 앞서는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이것도 또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튼 그냥 우리 최고위 아니어도 다 당을 위해서 예. 일을 할 분들인데 최고위는 이제 그 최고위란 타이틀을 주고 뭔가 더 책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전문성. 그렇게 보면 전현희 의원도 권익위에서 당차게 싸운 거 무슨 다 보여줬고 어제도 그 땡볕에 용산 앞에 가서 시위하고 어제 막 울먹울먹 먹었는데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또 전현희, 김병주 두 후보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이현주 의원도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양반은 정말로 확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기업 변호사를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SOE나 이런데. 그리고 보면 이 정세를 관측하는 마인드가 네. 솔직히 좀 민주당 오리엔티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어떻게 보수를 건드려야 우리 쪽으로 올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거의 김민석 의원만큼이나 마인드가 잘 잡혀 있다. 네. 이 양반이 최고위원에 되면 이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도를 확장하고 보수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매구리님 예. 어떡해요. 강선우 의원, 민영배 의원은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지금. 민영배 의원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대의원층 그다음에 ARS 요 분들은 당원 생활을 10년 20년씩 한 분들이라 흔히 얘기하는 호남계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당을 지켜봐 왔고 이분도 진국이에요. 이분도. 능력도 있고 아니 그 어떤 사람이 처음에 이재명 긴가민가 싶을 때 이재명이 맞다 시대 정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지지 선언했고 자기 또 법사위 때 탈당해가지고 1년 반가량 불이익을 감수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없죠. 저기 강선 의원 1분 하고 지금 마무리하는데 30분 넘었어요. 강선호 의원은 네. 제가 보니까 네. 대변인을 하는데 그냥 미문을 써서 대변인을 하는 게 아니라 홍보 전략, 그 홍보 기획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얘기하는 스핀 닥터, 홍보 기획을 겸한 그 어떤 기획자, 캠페이너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전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뭐 신본부장도 그렇지만 이제 우산장사, 남학신장사 그의 심정인데 이 8분이 다 우리 제목이고 지난번부터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차세대 레이스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설령 떨어져도 앞으로 잘 풀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은 좋겠습니다. 인물이 많아서. 많죠. 네. 예. 자, 요거 간단하게 그래도 이거 하나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게 전당대회 끝나고 만나니까 전당대회 딱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숙제 이것도 가지고 1시간도 안 돼요. 매구리님 짧게. 일단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지도부를 갖게 되면 이제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력도 있고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동교동 사저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잘 좋은 결정을 해서 집토끼도 좀 잡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와는 좀 스케일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네. 그런 행보를 해나가지 않겠느냐.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할까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으려는 사람도 좀 물밑에 좀 있더라고요. 저희 월요일 다음 주 시사너굴이 바로 예. 전당대회 직후니까 예, 예. 결과와 함께 해서 요 얘기 다시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지났어요. 자, 저희요 지금 메구리 썬구리가 이름 한번 5위권 안에 불러봤는데 저희끼리 따로 내기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스벅 예, 기프티콘 제가 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박선식탁에서도 마지막 전당대회 전이니까 또 우리 의원님의 정치구단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안내 하나 드릴게요. 그 내일 박식탁 끝나고 저희가 저희 주변에 이게 DJ를 아는 나 DJ 좀 알아. 나 DJ 좀 겪어봤어 하는 분들 좀 많으신데 예, 올해가 탄생 100주년 그 다음에 이제 서거 15주년 내일 모레 8월 18일이 예, 18일이 그래서 그날 전당대회를 일부러 잡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내일 박전식탁 끝난 말미에 DJ 특집을 좀 할 테니 좀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내일은 라이브가 2건이나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요새 지금 총칼 활 이야기로 아주 인기 폭발인 홍대선 작가 저희 한국인의 탄생 작가시죠? 케넨의 스피치에서 90만 클릭 나왔더라고요. 완전 역주행. 근데 지금 이분이 광복절 관련 할 얘기가 너무 많답니다. 한국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광복절까지.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메구리 생각하고 정리할게요. 메구리 생각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깨알 팁, 유익한 자원 다른 데서 안 해주는 그 김경수 지사 얘기 우리 했잖아요. 아침에 그쪽하고 좀 소통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자가 독일 비자가 12월에 끝난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한국에 오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래의 연구 취지에 좀 충실하겠다. 그러니까 진보 통치 엘리트의 효율적 양성. 그러니까 사기 진보 정권이 뜨더라도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양성해야 이게 좀 더 안정적인 정권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겠다. 복권돼도 막 또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의 메구리 생각은 공짜 점심은 없다. 그래서 일본의 정부나 정부 기관이나 민간에서 뭔가 호의를 제시해 오면 공짜 점심은 없으니 그 배경을 생각해보고 드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사너구리 하고 나서 벌써 7분이 지났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박지원의 식탁 라이브,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홍대선 작가 라이브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괜찮은 얘기 있었으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